네, 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한 장으로 정리한 의예과 논술 전형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10개의 의예과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기본사항은 모집 인원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부산대만 17명을 뽑는데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모두 마친 학생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쟁률이 낮고요. 지원 자격만 되면 부산대 한번 응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형 방법은 논술과 교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교과는 거의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학별로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요. 보통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2.7 정도면은 크게 유리도 불리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대학별로 계산한 교과의 성적이 4점대를 넘어가면 조금 불리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최저학력 기준이 의예과는 엄청 세죠. 보통 3합4 정도가 기본적인 조건인데요. 부산대는 3합4에 수학 포함이고, 과학 두 과목은 과학을 반영한다면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고요. 경북대는 3합3인데 과학을 반영한다면 평균을 내고,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아래 0.5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걸 없애겠다, 삭제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주대는 국영수탐의 4합 6의 과학 과목 평균이면 의예과 치고는 조금 낮은 편이죠. 대부분 3합 3, 3합 4, 4합 5 요 정도가 평균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의예과를 너무 가고 싶어서 논술 전형을 쓰시는 건 좋은데,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예과 합격한 애 중에 수학 2등급인 애는 딱 한 명 봤습니다. 걔는 원래 수학이 2등급이 아니고 언제나 늘 1등급 맞았는데 수능 날만 좀 미끄러져서 수학 2등급 나왔고 다른 과목은 쭉 1등급이었던,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평소에 수학을 2등급 정도 맞으면 의예과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가끔 1등급 맞는다, 1등급에 턱걸이 하는 성적이다 이래도 의예과 논술은 쉽게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연대미래하고 성균관대는 논술이 100이에요. 여기는 교과 성적을 전혀 보지 않는 거죠. 최저는 3합4의 과학을 두 과목을 별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2등급에 한국사 4등급, 울산대는 4합5의 과학 두 과목을 평균 내고요. 절사하니까 예를 들면 과학이 1, 2 나오면 평균 내면 1.5죠. 그 0.5를 버려주겠다라는 거고, 한국사 4등급 이내고요. 여기 D라는 건 과학이 서로 다른 과목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중앙대도 마찬가지죠. 중앙대가 4합 5의 과학 두 과목의 평균인데 절사가 없는 게 더 어려운 거죠. 한국사 4등급 이내니까 중앙대는 최저가 이 10개의 대학 중에 가장 세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중앙대는 교과가 상위 5과목만 반영하니까 중앙대는 최저가 의예과 중에 가장 세고 교과의 반영률이 가장 약하다. 물론 연대미래나 성균관대는 교과를 아예 반영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가장 교과의 반영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4합 5의 과학 두 과목인데 과학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할 때는 절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울산대는 올해 작년까지 12명에서 올해 5명으로 인원을 팍 줄였고요. 그나마 내년에는 이제 논술 전형을 폐지할 거라고 하네요. 성균관대 수능 최저 중에서는 작년까지는 과학 두 과목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올해는 그 조항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중앙대는 과학을 소수점 아래 버리지 않으니까 중앙대 최저가 10개의 대학 중에 가장 세고요. 경희대 최저가 가장 약한 대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과의 반영 방법은 크게 의식하진 않아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2.7 정도가 합격자의 평균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 디테일한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대가 국영수 사과의 한국사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보지 않겠다. 그리고 이수 단위를 고려해서 평균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냥 보통의 계산 방법인 거고요. 반영 기간은 고3은 무조건 3학년 1학기까지가 정해진 거고요.
졸업생이 3학년 1학기까지 고3과 같느냐 아니면 3학년 2학기까지냐를 여기 반영기간에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대동소이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외우시면 되겠고, 연대 미래하고 성균관대는 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중앙대가 좀 특이해요. 상위 5과목이니까 여러분이 3학년 1학기까지 공부한 모든 교과목 중에서 가장 잘한 5과목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반영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고요. 논술 70에 교과 20에 비교과 10이어서 출결을 반영하고요. 울산대도 출결 반영하고, 울산대가 교과의 반영 방법이 제일 복잡합니다. 경희대도 출결과 봉사활동을 약간 반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교과 성적에 대해서 평균치를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는 논술에서 교과 계열 구분을 폐지했다는 건 문이과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아무거나 상위 5과목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될 내용인데요. 비교 내신은 뭐냐면,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한 지가 오래된 학생들은 굳이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논술 시험으로 교과 성적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논술의 성적의 비율을 내서 잘 보면 교과도 잘 본 거로, 못 보면 교과도 못 본 거로. 그러니까 논술로 당락이 완벽하게 결정되는 거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을 포함한 2월 이전의 졸업자는 비교 내신을 하겠다. 그리고 경희대, 부산대, 인하대는 2020년 2월을 포함한 이전, 중앙대, 아주대는 2021년 2월을 포함한 이전이니까 삼수부터는 내신을 전혀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은 비교 내신을 보지 않거나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죠. 자, 등급 점수는 내신을 반영할 때 등급 간의 점수차입니다. 그래서 경북대는 1등급이 150점, 2등급이 145점, 3등급이 140점, 이렇게 쭉 5점씩 내려가고요. 대부분 5등급까지는 거의 점수차가 없게 구성을 하고,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가면 격차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6, 7, 8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오면 손해니까 쓰지 마라. 논술을 엄청 잘 쓴 학생만 써라.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울산대가 가장 복잡한데 320점을 만점으로 석차 등급이 0.2점씩 차감하면서 성적을 쭉 냅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 또는 입시 결과는 대학별로 그 자료를 공개하는 대학이 있고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 대체로 대학들은 그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달라지는데, 그래도 최저가 엄청 세잖아요. 거의 그 대학의 정시 합격보다는 조금 못 미친 정도의 최저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 경쟁률이 낮은 대학은 20% 정도, 높은 대학이라고 해도 35%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의예과 논술을 쓰실 때 수능 최저 나 될 것 같아 라는 감으로 쓰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이 세계합 4에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인 이런 대학들은 실제로 9월 평가원에서 세계합 4를 충족했거나 아니면 아깝게 세계합 5가 된 이런 학생들이 쓰시는 거지, 세계합 6, 7 이렇게 넘어간 학생들이 뭐 국어 올리고 수학 올리고 과학은 공부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할 거고, 이런 자신만의 논리로 의예과 논술을 쓰면 모든 카드를 다 버리는 거예요. 아쉽게도 대학들의 실질 경쟁률이나 논술 점수들은 제가 정보를 얻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죄송합니다. 부산대는 경쟁률이 독보적으로 낮죠. 왜냐면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나머지는 200대 1, 300대 1 뭐 이렇게 있고요. 울산대가 경쟁률이 좀 낮은 것도 약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시험의 내용을 보실 건데요. 경북대는 시험 과목이 수학이고요. 시험 시간은 100이고 문항수는 4문제 내외입니다. 부산대는 특별하게도 수학을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나누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선택한 학생은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을 보고요. 기하 선택한 학생은 수학, 수학원, 수학2 기하를 보니까 아주 진보적인 그런 논술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공통문항 2개, 수학, 수학원, 수학2 2문제, 미적 또는 기하 선택 과목 1문제인데, 이게 2문제라고 진짜 2문제, 1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딸려있는 소문항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아주대는
수학과 과학 논술을 봅니다. 시간은 120분이고요. 수학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 보고 확통과 기하를 보지 않네요. 생명은 생명 1, 2인데 2과목은 거의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두 문제로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출제하지만 소문항이 꽤 많습니다. 인하대는 수리 논술만 보고요. 120분에 기하나 확통을 제외한 세 문제를 출제하고, 인하대 논술은 인하대 일반 자연계열의 논술과 일부 문항은 비슷하고요. 의학계 논술이라고 해서 3번 문항 정도만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고요. 가톨릭 대학교는 수학을 보고요. 100분인데 기하를 제외한 전범위의 4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연대미래는 수학, 과학을 보고요. 120분에 전범위고요. 과학 2까지 출제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는 3문항 보고요. 울산대는 수학과 의학 이슈를 포함한 영어 지문이 출제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120분 보고요. 수학은 전범위, 영어 지문이 포함된다. 그리고 수학 2개, 의학 2개 예상하고 있고요. 울산대는 원래 150분이었는데 시험 시간이 120분으로 좀 축소됐고 수학 문제도 원탑으로 어렵습니다. 중앙대는 수학, 과학에 120분을 시험 보고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하고 수학 3문제에 과학 1문제인데 중앙대는 최저가 굉장히 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과의 반영도 거의 안 된다. 상위 5과목 보죠. 게다가 중앙대는 논술도 의예과 치고는 쉽습니다. 그 말은 중앙대는 최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논술은 좀 쉽다? 다른 의예과에 비해서는 좀 쉽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대학들 중에서 논술이 가장 어려운 대학이 어디냐면 울산대 어렵고요. 카톨릭대도 엄청 어렵습니다. 경희대도 최저가 낮은 대신 상당히 어렵고 상대적으로 논술이 쉽다. 근데 여러분 논술이 쉽다는 게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논술 문제가 다른 대학교 의학계열에 비해서 좀 쉽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는 대학이 중앙대가 좀 쉽고요. 성균관대도 좀 쉽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그냥 쏘쏘합니다. 다음에 논술 출제 경향 및 특징은 경북대는 소문항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수식과 도형과 수열 등의 복잡한 기호들이 엄청 많습니다. 난도는 최상에 가까운 대학이고요. 부산대는 소문항이 독립문항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논술의 유형들이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요. 함수나 수식을 세우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두 대학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미적분은 풀이형 문제, 증명형 문제, 자연계열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고요. 기하는 예전에 수능형 문제, 수능의 고난도 문제 같은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아주대는 소문항이 되게 많고요. 제시문 자체가 길고 이해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난도는 중상 정도 되고요. 난도가 중상이라는 게 합격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하대는 자연계열과 일부의 문제가 같으니까 일부의 문제가 같은 건 난도가 조금 낮고요. 논술 자체의 난도는 쉽지 않습니다. 미적분을 활용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요. 가톨릭대는 정수론이라고 해서 대학 수학의 한 이름인데요. 이렇게 보통 수능형 문제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비주류 단원들의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낸다라는 거고요. 의예과 난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연대미래는 풀이형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문제 1은 최상이었고 문제 2는 중상이었는데 작년 기출문제가 그랬다라는 거고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확률과 통계 문제를 상당히 많이 출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대는 증명형 문제, 전통적인 논술의 소재가 되는 증명형 문제를 정말 많이 냈고요. 영어 지문을 포함해서 난도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고르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네요. 중앙대는 미적분을 주로 출제하는데요.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시험 유형이 기본적인 포맷이 정해져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경희대도 미적분을 주로 출제하고요. 난도가 상이고요. 자취의 문제를 다수 출제합니다. 경희대 의예과 가면 자취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네요. 농담입니다. 성균관대는 증명형과 풀이형 문제를 내고요. 과거에 성균관대 의예과 논술을 냈을 땐 난도가 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성균관대가 논술의 난도를 낮추면서 난도는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논술 전형의 일정이죠.
논술 전형은 수능 후에 11월 19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11월 26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중앙대 약학이나 경북대 의치수는 동시간대에 시험 보고 거리는 중앙대는 서울, 경북대는 대구니까 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하대 아주대는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 날 보는데요. 아주대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보는 게 특징이네요. 입실 시간은 위에 표시되어져 있는 시간에 30분 전부터 가능하다는 사실도 유념하시면 되겠고,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예과 논술은 수학은 1등급 나와야만 논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2등급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과목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안 되고요. 수능 최저도 3합4라면 3합4나 3합5를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충족해야 실제로 충족할 확률이 높은 거지, 3합5, 3합6에 쓰면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장에 갈 자격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교과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대동소이한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5과목을 보니까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예과 논술을 생각하고 있고 의예과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보통 올 1 나와도 지방대 의예과 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예과를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의예과 논술 준비는 필수입니다. 나중에 수능 끝나는 날 울며 불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면 그때 6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의예과 논술 준비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안 하고 볼 수 있는 시험의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의예과 논술 전형에 대한 심층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문의하세요. 안녕, 수정쌤이었습니다.